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중랑구에서 욕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남자고 나이는 40살 초반입니다.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인 만큼 직원 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자본금도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하루도 공장을 쉬는 일 없이 나름 소환 있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해 건축학을 전공했어요. 건축학을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진로가 있거든요. 도면 그리고 건축 디자인하는 건축 설계사, 건물이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구조 기술사 같은 것들이요. 그게 아니면 공부를 더해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는 방법도 있고요. 하지만 특별한 직업을 갖는 것보다 대학 4년 동안 학과 공부에만 집중해서 좋은 학점으로 평범한 회사에 들어가길 바랐어요. 다행히 제 희망대로 그렇게 됐고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퇴사한 뒤 창업해 현재는 중소기업 대표로 지내고 있죠. 오늘 청취자분들에게 제가 전해드릴 사연은 제 무덤 제 스스로 판 사람들 이야기예요. 저랑 같이 대학을 다닌 그 두 인간, 그 둘이 제게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혀를 내둘러요. 제 무덤 제 스스로 파는 거, 그거 말처럼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순리와 이치에 어긋나게 살면 되는 거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고 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대학 다니면서 같은 학번, 같은 학과 동기인 유미, 서경민이랑 가까이 지냈어요. 같은 고등학교 지내면서 가깝게 지냈던 유미는 대학 입시 전까지만 해도 저랑 비슷한 성적을 내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입시에서 유미는 평소 점수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게 됐죠. 하지만 그 폭이 심각했던 게 아니라서 유미는 추가 합격을 노리고 저와 같은 대학 건축학과에 원서를 넣었어요. 저는 대학이 요구하는 점수를 한참 웃돌도록 시험을 잘 쳤기 때문에 당연히 무난하게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고요. 유미는 최초 합격은 아니었지만 생각했던 대로 대기 3번이 됐어요. 대부분 대학이 그렇듯 저희 대학도 최초 합격생 3명이 등록하지 않았고 유미는 결국 최종 합격해서 저와 함께 대학에 새내기로 입학하게 됐답니다. 유미와 저는 취향이나 성격은 달랐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깊은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취향이나 성격 같은 건 그냥 이해하고 말릴 뿐이지 저희에게는 사랑을 갈라놓을 만큼 커다란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같은 대학에 입학한 저희는 얼마 안 있어 바로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유미야, 우리는 성격도 안 맞고 좋아하는 음식, 영화, 음악도 다 다른데 내가 뭐가 그렇게 좋아? 몰라. 아니, 그냥 좋아. 같이 있으면 괜히 좋아.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같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좋아. 옆에 같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건가 그럼? 그럼 이 치열한 사회에서 우리 씩씩한 유미가 가장이 되고 나는 전업주부를 하는 걸로 할게. 매일매일 저녁에 침 질질 흘릴 만큼 엄청 맛있는 저녁밥상 차릴 테니까 이 꿈으로 뽀뽀를 지급하도록 해. 일 10번씩. 이런 논팽이. 그런 게 어딨어? 둘 다 일해서 돈 벌고 집안일은 그냥 네가 다 해. 바보. 함께 대학 교정 벤치에 앉아서 또 교정을 걸으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미래를 약속하게 됐어요. 막연하게 우리 꼭 결혼하자 하는 말만 번들으라 한 약속 같은 게 아니었어요. 제가 군대에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물론 유미가 어떤 회사에 입사해 어느 정도 수준의 경제생활이 가능해지면 아이는 며칠 낳고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가며 미래를 약속했었죠. 저희와 다른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저희랑 간이 잘 맞는 서경민이란 애가 있었어요. 저희가 순수하게 아름답게 사랑한다면서 늘 저희를 부러워하던 놈이었죠. 참 극성이다 극성. 어떻게 하루 잠깐이라도 떨어져 있는 날이 없냐? 그렇게 좋냐? 좋지 새끼야.
근데 그게 여자친구 있는 놈이 할 소리냐? 사랑하면 매미가 나무에 딱 붙어 안 떨어지려는 것처럼 1초라도 더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안 그러냐? 저랑 유미는 당연한 거였고 영민이와도 차츰 가까이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우정도 도타와졌죠. 그래서 저랑 유미, 영민이 여자친구랑 함께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도 많았답니다. 그런 일들과 별개로 저랑 유미, 영민이 셋이서 영민이 차를 타고 서울과 가까운 가평, 춘천 같은 데 오가며 캠핑이나 낚시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저희 셋은 더없이 좋은 친구 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입대하기 전까지 말이에요.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소 거쳐 자대를 배치받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입버릇처럼 자기 암시를 했어요. 군대만 제대하면 유미랑, 제대해서 다시 유미랑. 시간이 날 때마다 유미랑 통화했고 부모님께 정말 죄송한 일이었지만 외출, 외박, 휴가를 받으면 친구들 부모님 만날 겨를 없이 유미랑만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미안. 이번 휴가는 군 동기랑 같이 보내려고. 머리도 복잡하고 해서 여행도 가고 싶고 어디 바다나 좀 보다 부대 복귀하려고. 얘, 저번 휴가 때도 못 봤잖니. 너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엄마. 아무 일 없어. 그냥 군생활도 쉽지 않고 전역하면 뭘 해야 되나 마음이 복잡해서 다음 휴가 때는 꼭 집에 갈게. 저는 유미랑 시간을 보내기 위해 어머니께 어떤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부대에 복귀하면 다시 유미를 볼 수 없어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입영 때부터 많은 실수를 했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만큼 얼차려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야, 이영문. 이영문. 오늘 오후 일과 끝나고 삽 개수 잘 세서 창고에 잘 넣어놨냐? 이영문. 삽 총 9개 모두 회수해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9개. 영문아, 우리 생활관에 몇 명이 생활하냐? 이영문, 내 총 10명입니다. 이런 씨. 이병 거리지 말고 생활관에 10명이 생활하는데 왜 삽이 9개냐고. 네, 실수로 제가 작업장에 삽 하나를 빠뜨리고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바로 회수해 오겠습니다. 영문아. 이영문. 이 정신 나갈 새끼야. 삽이 왜 본관 뺑기 옆에 있어. 너 요즘 왜 이러냐? 네가 본관 화장실 갖다 놓고 온 거 아니냐고, 이 얼간이 새끼야. 삽은 삽대로 뺑기 옆에 두고 오고. 너 그러고 작업장에 와서는 뭐 했냐? 현재 시간 오후 5시 30분. 넌 저녁 식사 열애다. 밤 11시까지 막사부터 위병소까지 뛴다. 1시간 돌고 5분 휴식. 완전군장 실시. 어느 날은 제가 불침번 서는 날인 줄도 모르고 잠자리에 누워버린 날도 있었어요. 그때는 완전 군장하고 연병장 도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 관심병사가 돼 여러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군생활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저는 일병 휴가를 마지막으로 유미와 전화통화는 물론 편지 답장조차 받지 못했고 외출, 외박, 휴가를 얻어도 유미와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유미가 저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제게 그만 만나자는 이별 통보조차 없이 유미는 자기 마음대로 저와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던 거였죠.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저는 만기 전역하게 됐어요. 전역하자마자 제가 한 일은 유미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저는 가장 먼저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유미를 만날 수 있게 됐죠. 유미는 군의 식당에서 영민이랑 다정하게 웃으면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군의 식당에서 나온 둘은 고급스러워 보이는 영민이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고요. 스토킹 범죄자가 된 기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서경민 차를 뒤따라갔거든요. 도착한 곳은 모텔들이 떼지어 몰려있는 데였습니다. 서경민은 호화 호텔이라고 이름 적힌 곳에 차를 몰고 들어갔어요.
택시에서 내린 저는 당장 둘한테 달려가 머리끄덩이를 잡든 뺨을 때리든 주먹으로 내리치든 하려 했어요. 호텔 주차장 10m를 앞에 두고 저는 그 자리에 돌처럼 멈춰 섰어요.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둘을 잡아 속된 말로 족친다 한들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저일 뿐이었을 거니까요. 스토킹, 폭행, 상해 등등 저는 그 죄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죄를 짓게 되면 앞으로 제 앞날이 불보듯 뻔하게 엉망진창이 될 거였죠. 그 둘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편의점에라도 들어가 칼을 사 제 두 눈이라도 파버리고 싶었습니다. 그건 역시 그럴 수 없었죠. 저는 산 사람이었고 말 그대로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거였으니까요. 꽉 쥔 주먹을 풀고 돌아서 다시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하는데 다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푹 고개를 숙이고 오열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당황하셨는지 큼큼하고 헛기침을 하시더라고요. 집에 도착할 즈음 되자 택시 기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네한테 뭔 일이 있었는가 물어볼 수도 없고마.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며 지내. 원래 그 나이 때는 말이요. 다들 그렇게 울고 또 웃고 주저앉고 무릎 꿇고 사는 거란 게. 그려도 꼭 기운 차리고 다시 일어서는 건 잊지 말고 힘려. 이후 저는 몇 달 동안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지냈습니다. 감정이 널뛰듯 했어요. 새로운 걸 꿈꾸고 새로운 사랑을 원하다가도 그 둘을 생각하면 나락으로 떨어졌죠. 아들이라고 하면 끔뻑 죽는 어머니가 제게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해서 진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였죠. 복잡한 감정으로 몇 번 유미에게 연락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전역할 때를 알고 있었던 건지 제 핸드폰으로 거는 전화는 물론이고 공중전화 전화조차 받지 않는 둘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친한 학과 친구로부터 도무지 믿지 못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죠. 명훈아, 너 군대 나가고 한 6달 정도 됐을 때다. 그때부터 유미랑 서경민 둘이 붙어 다녔어. 나는 네가 군대 갔으니 유미가 외롭고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그냥 평소처럼 영민이랑 어울리나 보다 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우리 과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과까지 이미 소문이 쫙 퍼져 있었다. 쟤네 둘이 사귄다고. 너 버리고 유미가 영민이랑 같이 미국 유학 준비하고 있다고. 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말이야 막걸리야? 미국 유학? 너도 유미 집안 사정 잘 알잖아. 유학이라니. 걔가 돈이 어디 있다고 유학이야? 영민이랑 친하게 지내는 애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영민이가 유미한테 자기가 유학 비용 대줄 테니까 학교 졸업하고 같이 미국으로 유학 가자 했다더라고. 같이 가서 어학연수도 받고 건축학 전문과정 밟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일하고 결혼도 하자고. 나도 유미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얼빠진 행동을 했는지 정말 모르겠다. 나도 유미가 집이 좀 어렵게 사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너까지 버리려고 영민이한테 갈지 누가 알았겠냐? 이런 개 같은. 실제로 서경민 집은 재벌가에 가깝도록 돈이 많은 집이었어요. 서경민 아버지가 무슨 캐피탈 서울 본점 부행장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도 구내식당 가는 일은 거의 없고 대부분 학교 근처 밥집이나 술집에서 돈을 물쓰듯 하는 서경민이었어요. 그랬던 만큼 항상 서경민 주위에는 사람들이 차고 넘쳤죠. 둘이 호텔에 들어간 걸 보고 친한 친구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저는 터덜터덜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그 상황에서 우습게도 김고모가 부른 잘못된 만남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제야 난 느낀 거야. 모든 것이 잘못돼 있는 걸. 너와 내 친구는 어느새 다정한 연인이 돼 있었지. 카세트로 그 노래를 듣고 있다 보니 눈물은커녕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말 저는 제발 마지막 한 번이라도 유미를 만나보고 싶었어요. 정말 서경민을 사랑하는지 묻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유미 집 현관문에 아무리 노크를 해도 유미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유미를 찾아간 날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유미 집 앞 화단에 앉아 유미를 기다렸지만 끝내 유미는 저를 만나려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아무리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도 유미는 대답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발걸음을 돌려 다시 집으로 향하는데 핸드폰에서 메시지 벨이 울렸어요. 명훈아, 정말 미안. 그냥 외롭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민이한테 간 건 아니야. 너도 우리 집 사정 잘 알지? 영민이랑 같이 유학 가서 공부도 하고 싶고 돌아와서 좋은 회사,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영민이는 앓고 있는 지병이 있어서 군 면제를 받기도 했고 늘 함께 네 빈자리를 채워주니 나로서는 어쩔 수 없었어. 명훈아, 다 잊고 잘 살아. 너라면 무슨 일이든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이제 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마음이고 눈물이고 다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정말 다 끝난 거구나. 이렇게 쉽게. 그것도 친한 친구 새끼 하나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가? 누구 책임이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유미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서경민, 그 개자식, 그 버러지 같은 자식은 생각이 미치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피부에 확 와닿도록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으면 사람들이 종종 말을 못하게 되는 실어증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한 달 가까이 누구를 만나도 어떤 말도 하지 않으며 지냈습니다. 몇 달이 지나 학교에 복학하고 어쩔 수 없이 유미와 영민이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할 수만 있다면 영민이 그 새끼를 죽도록 패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유미도 마찬가지로 속 시원하게 뺨이라도 한 대 후려갈겨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역시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결국 비참해질 사람은 저 자신이었기 때문이니까요. 대학 졸업하고 1년 가까이 술에 찌들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저히 이렇게 살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 돈 몇 푼 간단히 짐을 꾸려 4개월 가까이 도보로 전국을 걸어 다녔어요. 4개월이 지나 다시 집에 돌아오니 마음속 가득 차지하고 있던 거대한 안개가 완전히 걷혀 있다는 걸 깨닫게 됐죠. 마음이 불안한 상태였어도 저는 대학 4년 내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학과 공부에만 매진했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어떻든 기분이 어떻고 생각이 어떻든 그럴수록 저는 더 공부에 몰두했죠. 대학을 졸업하고 보니 다시 또 다른 공부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대학 4년 동안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요. 그래서 사법고시라도 치르듯 이런저런 자격증에 도전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입사하고 싶은 건축 관련 회사를 알아보게 됐고 종각에 있는 욕실 상품 전문 생산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게 됐어요. 회사가 요구하는 일반적인 스펙이랑 추가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스펙을 만들어서 기업에 입사 지원했고 저는 면접을 거쳐 결국 최종 합격하게 됐어요. 저는 우수한 대학 학점, 높은 토익 점수, 제2외국어 능력, 꾸준히 수련해온 운동으로 취득한 공인유도 3단 자격까지 꽤 좋은 스펙으로 회사에 입사 지원했었어요. 하지만 저 정도의 스펙 정도 갖춘 입사 지원자들이 수두룩했을 거예요. 기업 임원들과 최종 면접을 보는 날이었어요.
이명훈 씨,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대학 학점, 토익, 제2 외국어, 공인 유단자. 요즘 친구들 말로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스펙이네요. 그런데 이명훈 씨는 왜 우리 기업에 지원한 건가요? 이 정도 스펙이면 저희 기업보다 더 나은 환경,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에 충분히 입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제가 귀사의 컴퓨터 설계 부서에 지원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기업의 성장성 때문입니다. 1997년 IMF 시절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욕실 제품 생산을 주력 사업으로 시작해 최상의 소재와 재료를 이용 상품을 생산해 소비자들에게 부담되지 않는 가격으로 다가갔습니다. 질 좋은 제품과 그에 비해 적정한 가격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했고 짧은 시간 안에 기업은 단계적인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회사는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동아시아, 유럽까지 같은 사업 기조로 큰 무리 없이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특히 유명인,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광고 비용을 모두 없애고 생산 유통 과정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해 보다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가까이 다가갔죠. 기업 경영의 성장성과 투명성, 합리성 등이 제가 이 회사에 입사 지원한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기업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셨네요. 말씀 잘 들었어요.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던 면접장이었지만 면접관의 마지막 말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답변한 내용들은 최종 합격을 위해 지어낸 말들이 아니라 실제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어요. 면접 본 3주 뒤에 합격자 발표가 시작했고 저는 지원했던 대로 컴퓨터 설계 부서 사원으로 입사하게 됐답니다. 입사한 뒤 맡게 된 업무는 CAD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컴퓨터로 욕실 상품을 디자인하는 거였어요. 어떤 일이든지 시간이 가면 그럭저럭 잘 적응하게 되듯 저 역시 마찬가지였답니다. 본래 공부든 운동이든 몸을 잘 사리지 않던 저는 야근, 초과 근무, 철야 근무 등 정해진 시간을 따지지 않고 불만을 품거나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일할 시간이 주어지면 저는 그 시간 안에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을 전부 해냈어요. 그리고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도 했고요. 몇 년 전 대학 다닐 때 겪은 일을 잊기 위해서라도 말 그대로 미친 듯 일했습니다. 저와 가장 친한 친구가 제가 군대에 입대한 사이 제 여자친구를 빼앗아 갔던 일, 저는 빌어먹을 그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하루하루 일에만 몰두했죠. 야 명훈아, 너 뭐 회사에 목숨이라도 걸었냐? 뭘 그렇게 미친 듯이 일해? 아 선배, 그냥 제가 일이 좋아서. 일이 좋다고? 참 살다 된 놈이고 난 놈인지 원 그냥 미친 놈인 건지. 저와 같은 부서 사람, 동기, 선임들은 저더러 지독하다 말할 정도였어요. 물론 성공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도 있지만 대학을 졸업해 처음 입사한 회사이기도 하고 또 제가 원해오던 업무를 잘 수행해서 제가 회사를 통해 임금을 받고 여러 혜택을 누리는 만큼 회사에 돌려주고 싶어 그렇게 열심히 일했죠. 그 노력을 상사들이 알아봤던 걸까요? 저는 빠른 시간에 순서대로 주임, 대리, 과장, 차장까지 진급하게 됐습니다. 보통 10년 정도 걸리는 승진을 저는 8년 만에 해낸 거예요. 또 회사에서 회사에 기여해 주는 공로상이나 우수한 실적으로 구청장이 주는 상도 여러 번 받기도 했죠. 8년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저는 저희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대부분 알게 됐어요. 더 주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8년간 근검절약해 모은 돈, 대출을 받아 회사에서 퇴사해 같은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게 됐어요. 어떤 사업이든 사업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르잖아요. 회사를 창업하고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저는 그 수많은 위험을 돈으로 메꾸려 하거나 비합법적인 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어요.
저희 회사 사원이자 그동안 제가 살아오며 느낀 성실, 정직, 정진대로 저와 회사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늘 서로 함께 발맞춰 고민하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죠. 회사를 창업하고 5년이 지나 마침내 회사는 안정세에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력 사업이었던 욕실 상품 생산 이외에 추가로 전문 인테리어 일을 시작해 조금씩 회사 몸을 불려나갔고요. 창업 멤버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 그랬던 건지 회사 분위기가 무척 밝고 좋았어요. 20대 어린 친구들도 꽤 있었지만 그 친구들 역시 힘든 시간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적게는 10살, 많게는 20살 차이 나는 동료들과 형님, 아우님 하며 살갑게 지냈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여러 문제가 있긴 했어요. 엎치락 뒤치락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경제 정책의 문제였죠. 수출 수입 같은 무역 부분에서 정권이 펼치는 경제 정책은 어느 때는 속수무책의 상황을 만들었고 또 어떤 때는 호재를 가져다 주기도 했던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전 공장 상품 생산 담당자가 도대체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했던 건지 대부분 20대로 구성돼 있던 생산 파트 직원들이 담당자에게 앙심을 품고 한 달 한시에 회사에 나가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퇴사한 직원들 수가 한둘이었으면 크게 문제될 일이 없었어요. 공고 내고 면접 보고 바로 생산에 투입하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퇴사한 직원 수가 무려 7명이나 됐어요. 그것도 7명 중 4명은 회사 창업했을 때 입사한 친구들이기도 했고요. 이보세요, 김수철 씨. 당신 도대체 직원들 관리를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고요? 아니, 애들이 다 젊으니까 몇 번 훈계를 좀 한다는 게... 죄송합니다, 대표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젊은 애들? 일하는데 젊은 사람, 늙은 사람 구별해 가면서 일 맡깁니까? 나이가 20살이든 50살이든 60살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똑같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떡할 겁니까? 7명 중 4명은 여기서 5년 일한 직원들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김수철 씨. 저는 먼저 몰려드는 상품 생산 수주를 최대한 줄여봤고 생산 공정 담당자를 권고사직으로 회사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사이트에 담당자, 주임, 직원 등 공고를 냈죠. 다행히 직원들이 빠져나간 공백을 메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한 2주 정도? 금세 생산 파트를 정비해 다시 회사를 원활하게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속 편한 회사 대표라서가 아니라 다른 업체의 생산 상품 요청, 다른 나라로 보낼 상품 확인, 신제품 설계, 심지어 인사관리까지 하느라 사무실에 틀어박혀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뽑힌 생산공정 담당자나 직원들 얼굴을 거의 한 달 가까이 보지 못한 채 지냈죠. 성수기라면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늦가을 무렵이 지나고 그제야 저는 새로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입사를 위해 제출했던 이력서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기도 했고요. 이력서를 확인하다가 저는 종이에 대기라도 한 듯 화들짝 놀라 한 사람 이력서를 책상에 떨구고 말았습니다. 설마... 에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세상에 이름 같은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저는 맨 위에 적힌 이름을 보자마자 서경민이라는 사람이 졸업한 대학부터 확인했어요. 그리고 경력사항을 차례차례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죠. 저와 같은 대학교, 학과를 졸업한 서경민. 그 서경민이 맞았어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공교롭게도 제가 생각했던 그 서경민이었던 겁니다. 대학에 입학해 만난 첫사랑 유미. 그런 유미를 간악한 사탕발림으로 꿰어서 내 곁에서 앗아가 버렸던 서경민. 그 개자식. 제가 군대에 나가 있는 동안 유미를 장난감 다루듯 희롱하고 때리고 못살게 굴었던 서경민.
대학을 졸업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 저는 회사 대표로서 그리고 서경민은 일개 생산공정 직원으로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서경민, 그 빌어먹을 인간 하나 때문에 유미는 대학 졸업을 포기하고 폐인이 되다시피 했어요. 대학 동기들을 통해 전해 들은 소식으로는 지금 유미는 경산인가 하는 지방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며 알코올 중독자 신세가 됐다고요. 눈앞이 캄캄했어요. 서경민, 그 인간 같지 않은 버러지가 우리 회사 사람이라니, 또 직접 만나 말을 섞어야 한다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음에 억눌려 있던 화가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잘 걸렸다 서경민. 개자식. 두고 보자. 벌레만도 못한 새끼. 모처럼 공식적으로 가는 회사 회식 자리였어요. 직원이라고 해봐야 30명 정도 됐지만 아이를 둔 엄마, 그날 선역이 있던 직원, 몸이 안 좋다는 사람 등등 회식 자리에 나온 사람은 14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다행스럽게도 그 자리에 서경민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서경민 말대로였다면 서경민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경민 집은 재벌 수준에 가깝게 잘 살았고, 그래서 유미를 깨어냈던 말처럼 해외로 유학 가서 공부하고 지금은 대기업 과장 정도나 건축 설계사, 구조 기술사 같은 엘리트 직업을 갖고 있어야 했죠. 소고기찜 4테이블을 잡아 저는 대표 자리 상석에 앉고 직원들은 나란히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서경민은 초라하고 초췌한 얼굴을 하고 테이블 끝에 앉았죠. 자, 원래 잘 안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대표인 저부터 건배 제의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를 위해 늘 열심히 일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부터 전합니다. 날이 갈수록 회사 순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 월급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노무사랑 얘기에 월급 올려보겠습니다. 자, 회사와 우리 회사 사람들 건강, 월급을 위하여! 걸신 들린 것 마냥 직원들 모두 고기, 밥, 술 다 잘들 먹더라고요. 하지만 흘깃흘깃 몇 번 흘겨봤는데 서경민은 깨작깨작 젓가락질만 몇 번 할 뿐 밥도 술도 입에 안 대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회식 자리 상석에 앉아있는 대표가 바로 저였으니까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제가 건배 제의를 한 뒤부터 서경민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그게 잘못됐다 느꼈는지 똥마려운 개새끼처럼 그 자식은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기 바빴죠. 저는 사람들이 거나하게 취할 즈음 직원들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요즘 사랑과 전쟁 보시나요? 참 막장 중에 막장 인생들 얘기인데도 뭐가 그렇게 또 재미있는지. 어머, 대표님도 사랑과 전쟁 보시는구나. 그쵸.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말도 안 되는 불륜인데 그게 또 어찌나 재미있는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참 세상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저는 맞장구 치는 여직원 말에 대답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서경민에게 말했습니다. 서경민 씨도 사랑과 전쟁 보시나? 안 봤으면 한번 봐요. 퇴근해서 맥주 마시면서 시간 때우는데 그만한 게 없다니까요. 하나둘 직원들이 집에 간다며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1시간 정도 더 지나 회식이 끝났어요. 가게 앞에 나와 서로 인사하고 헤어지는데 저는 서경민을 따로 불러냈죠. 저기 영민 씨? 영민 씨가 일을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우리 회사에 소문이 자자해. 영민 씨는 남아서 나랑 한 잔 더 합시다. 자, 따라와요. 네.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떠났고 저는 번화가 사이사이에 있는 으슥한 골목으로 서경민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조명이 없어 어두운 골목에서 저는 서경민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 뭐가? 개만도 못한 새끼야. 너 왜 유미 꾀였어? 심심했냐? 몇 번 데리고 놀고 싶던?
야, 말은 똑바로 해. 내가 유미 꽹 게 아니라 유미 지 스스로 나한테 온 거야. 당연한 거 아니냐? 너도 군대 나가고 없겠다. 마음도 몸도 외롭지. 허송세월 하고 싶지는 않지. 그래서 유미가 나한테 온 거라고.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짓거리는 거냐? 네 새끼가 유미한테 미국 유학 가자고 꽹 거 아니야?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 좋은 데 취직하고 함께 살자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냐? 아이씨, 야,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한 거 아니야? 강유미? 야, 첫사랑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냐고. 너 안 되겠다. 좀 맞자. 저는 피고 있던 담배를 버리고 주먹으로 서경민 턱을 후려 갈겼어요. 심한 충격을 받았는지 자리에 고꾸라진 서경민은 정신 못 차리고 몇 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죠. 정신이 들어 서경민이 저를 올려다볼 때 저는 말했어요. 나 전역하고 너희들이 호텔 들어가는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당장 찾아가서 둘 다 죽여버리고 싶었지. 근데 그럴 수가 없더라. 인간 말종 2명 때문에 내 인생 조지면 그건 누가 보상해 줄 건데? 입에서 쌍욕이랑 개쌍욕은 다 나오고 당장 그 자리에서 정말 달린 눈깔 2개라도 다 파내려고 했다. 근데 그것도 참았어. 왜 참았겠냐? 언젠가 이런 네 꼬락선이 2눈 똑바로 뜨고 보려고 참은 거다 이 개새끼야. 야, 명훈아. 한 대 더 때리고 싶은데 그냥 참는다. 폐인돼서 알코올 중독자 된 강유미 것까지 한 대 더 까고 싶은데 참는다. 걔도 이제 마음에서 다 지웠고. 그리고 영민아, 너 어쩌다 이 꼴이 됐냐? 네 아버지 재산으로 고작 할 게 도박밖에 없었냐? 카지노에 수십억 꼬라박았단 얘기는 진작 알고 있었다. 명문대 졸업한 새끼가 도대체 이게 뭐냐? 너 지금도 월급 받는 족족 카지노에 갖다 꼬라박지?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라. 그리고 2번 다시 내 눈에 띄지 마. 내가 너 때문에 겪은 고통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아. 한 번만 더 눈에 띄어. 그땐 회사 대표고 뭐고 없어.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릴 테니까. 알아들었냐? 명훈아, 이명훈, 나도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 줄 몰랐어. 명훈아, 우리 예전에 학교 같이 재밌게 다녔잖아. 물론 내가 유미 건드린 건 정말 잘못했다.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잖아. 이제 나 도무지 어디 갈 데가 없다. 어떻게 안 될까, 명훈아?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네가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돼? 네 회사에서 하던 일이라도 좀 할 수 있게 해줘라. 너한테도 회사한테도 정말 어떻게든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살게. 저는 그때 인간의 바닥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이구나 하고 생각했죠. 네 말대로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근데 돌이킬 수가 없잖아. 그럼 그 흔적이라도 깨끗이 지워야 하지 않겠냐? 네가 나랑 유미한테 했던 그 더러운 짓거리 말이다. 그깟 일자리 하나 때문에 한다는 말이 고작. 아휴, 냄새난다 이 쓰레기 새끼야. 야, 유미랑 연락 안 되면 네 집 방구석 처박혀서라도 무릎 꿇고 기도나 해라. 예수든 부처든 네가 한 짓거리 좀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그래, 알았어. 꼭 그렇게 할게. 그러면 나 받아주는 거야? 꺼져. 공사판이라도 가서 일하든 빌어먹든 벌어먹고 살아. 아니면 네 그 잘난 머리로 또 도박 한 판 해보던가. 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현금 쓸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갖고 다니던 10만 원짜리 수표 3장을 서경민 얼굴에 버리듯 내던졌습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을 빠져나왔죠. 서경민 그 자식을 만나고 한 대 패주면 과거가 생각나서 슬프고 아플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 대로 흐른 만큼 저 역시 과거를 모두 지워버렸던 거였죠. 속이 후련했어요. 후련하다 못해 날아갈 듯한 기분이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며칠 뒤에 지방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한다는 유미가 생각났지만
저는 더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군대에서 입대해 있는 동안 유미 스스로 서경민을 원해했고 그래서 저 스스로 직접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예전에는 유미를 한번 찾아가 볼까 아니면 금전적으로라도 좀 도움을 줘야 되나 생각했었는데 이제 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강유미든 서경민이든 자기 무덤 자기가 판 인간들이었고 제 마음에서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는 회사에서 서경민을 내보냈고 이후 다시 회사 일에 집중했어요. 제 나이가 나이였던 만큼 중매로 평범한 여자 만나 결혼하고 애도 둘 두었고 회사는 회사대로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밀복검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고 뱃속으로는 칼을 차고 있다는 말이요. 언제든 때가 되면 사람을 배신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강유미나 서경민을 생각하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한 사람한테 짓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떡하니 고개 쳐들고 살았을 두 인간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져요. 뿌린 만큼 거둔다고 서경민이 다시 도박에 빠져 완전히 알거지가 됐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저는 동기들과 연락을 끊었어요.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 이름 석자, 서경민 이름만 들어도 몸에 똥칠한 것 마냥 기분이 더러워졌으니까요. 무더운 여름이 가고 이제 서서히 가을 초입에 들어서는 것 같네요. 모쪼록 긴 사연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모두에게 건강과 안녕이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